특검법 D-Day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은 악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직후 독소 조항이 수정된 특검 법안을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역제안할 가능성도 국민의힘 안팎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 비대위원장 어떤 메시지 낼지가 궁금합니다. 요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에게 역제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부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검법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일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의 모든 의원들도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검 법안은 총선용 특검 법안이다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구시 실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논란, 이 독소 조항을 수정하고 시기를 총선을 앞두고 영부인이 그렇대, 여사가 그렇대라는 총선용이 아닌 진짜 한번 특검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역제안할 가능성, 이 사실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사인데, 이른바 그러려면 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에게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프레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오늘 표결이 되면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정해진 원칙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는 것은 우리 당 내부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일단 오늘 건 거부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거부해야 될 악법의 이유는 뭐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예. 두 번째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특검법의 내용은 악법이지만 특검법이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70%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검법 법안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그 민심은 어떤 민심이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좀 공적 관리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민심을 반영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법으로 제시할 수가 있죠. 특검법 거부권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공적 영역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공적 지원과 서포트가 가능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제2부속실을 다시 복귀하는 문제를 사실 당에서 논의해서 대통령실에 건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결국 제2요구가 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뭐 10몇 명만 이탈하면 공천 탈락자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탈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전혀 없고요.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 영장 심사에 왔을 때 10몇 명 이탈해서 뭐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악법이고 총선용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2에 붙여도 저는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음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총선 전까지는 특검법이 실행이 안 되죠. 그러나 총선 이후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가 나서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특검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루킹 특검법, BBK 특검법, 최순실 특검법 다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합의로 시킵니다. 통과됐죠. 그래야 아마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야 합의로 재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총선 이후에 여야 간의 협상을 새로 시작하자. 그 세 번째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걸 두고 민주당 그 주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설득 못해?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 한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설득되어야 되고요. 또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후에 실시한다는 게 지금의 법안 자체로 총선에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총선 후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협상을 개시하자는 거예요. 그럼 재협상을 개시한다는 건 뭐냐면 여야가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 그다음에 대통령실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서 서로 여야 간의 협상이 가능한 내용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특검법안과는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안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의 마지막 세 번째 해법은 총선 이후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여야 협상을 개시하자는 그 입장만 밝혀도 충분히 저는 민심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치나 선거 이벤트와 관계없이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장관이 해왔던 얘기의 압축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여권이 총출동해서 똘똘 뭉쳐서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이전에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 본인이 대선 때 약속하거나 공약했던 걸 또 뒤집은 거였죠. 그리고 노조법과 방송 3법과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부권 사유화,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다 처벌했습니다. 아들들이 처벌받았습니다. 형님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안 된다는 현직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결국 본인 가족은 안 된다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겁니다. 그리고 총선용 악법, 제발 좀 국민 좀 속이지 마십시오. 왜 총선용입니까? 이게 2022년 9월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논의됩니다. 올 초에 야당 의원들 183명이 합의를 하고 4월 27일 날 신속 처리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240일이 지났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180일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는 60일간 국민의힘 논의하자고 제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여건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위기를 가려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말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적인 정부 능력도 없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악법이요? 악법이라는 걸로 계속 우기면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격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 조항들 박영수 특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같이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다 들어있습니다. 언론 브리핑 조항도 들어있고 본인들은 그거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못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본질을 가리는 국민을 속이는 말 다툼이신데 지금이라도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곰곰이 생각하셔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요.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거는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듣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또 요구할 겁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예. 그때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오늘 뭐 3명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악법이라는 게 우리 당의 무슨 뭐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 우리는 너도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너랑 나랑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제가 그 논리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대장동 특검 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선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특히 폭발력이 강한 이슈를 특검으로 하는 건 한 적이 없어요. 2002년인가요? 2007년에 그 BBK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특검에도 의혹 제기가 무지하게 있었습니다만 결국 대선 전에는 안 해요. 대선 끝나고 특검이 실시가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특검 작년에 그렇게 받으라고 재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나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지금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사 진척이 됐고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총선용을 앞두고 이게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이 될 것이고 정쟁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기를 뒤로 미뤄서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서 합의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무래도 이 살아있는 뉴스라 계속 이야기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